야! 너 같은 게 군인이냐? 머리채 잡혀도 싸지? 그 손, 지금 바로 내려놓으십시오. 정만식 대대장이 여군의 머리채를 잡고 모욕을 퍼붓던 순간 골프장 구석에 서 있던 한 학생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찍힌 머리채 폭행 영상은 하룻밤 사이 SNS에서 50만 조회수를 넘겼고 군 골프장의 갑질, 장군 부인들의 비리 대화, 그리고 군납비리의 시작점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사람을 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다음날 사단장 취임식 단상에 오를 사람이라는 것을요. 머리채 폭행 사건은 왜 침묵 속에 묻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음날 단상에서 그녀가 밝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 직영군 골프장의 VIP 라운지는 오전부터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가죽 소파에는 장군 부인들과 군수업체 대표들이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라운지 한편에서는 정만식 대대장이 술잔을 기울이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어요. 승진 발표가 다음 주라는 소문이 돌았고 정만식은 자신의 차례가 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쪽에서는 흰 셔츠를 입은 여성 한유라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배관 점검표가 들려 있었고 유라는 천천히 라운지 구석구석을 살피며 메모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설 관리 직원처럼 보였죠. 아무도 유라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라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어요. 장군 부인 중 한 명이 유라를 힐끗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시설 관리 직원들도 참 젊네요. 저 여자 꽤 괜찮게 생겼는데? 다른 부인이 키득거리며 대꾸했죠. 그래봤자 청소나 하는 사람인데 뭘. 골프공이나 주우러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부인들은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유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점검표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만식은 술에 취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군수업체 대표에게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자네, 다음 납품건은 내가 잘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말게.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장군님들도 다 아시는 일이야. 골프 장갑 끼고 한판 치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뭐. 대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식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무릎 담요 몇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뒤에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오세림이 따라 들어왔어요. 세림은 할머니를 도와 무릎 담요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라운지 안쪽을 살폈습니다. 유라와 눈이 마주쳤죠. 세림은 잠깐 멈칫했지만 유라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어요. 세림은 조용히 손을 주머니에 넣어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만식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유라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서빙 직원, 테이블 왜 안 치워? 일 좀 똑바로 해.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만식을 바라보는 유라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정만식은 그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더 큰 소리로 소리쳤죠. 듣기는 들어? 귀에 골프 장갑이라도 껴서 안 들리나?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라는 점검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정만식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정만식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뭐야,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지게 쳐다보기는. 요즘 직원들 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장군 부인들이 수군댔어요. 저런 애들이 어디서 뭘 배워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유라는 테이블 위에 빈 잔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정만식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만식이 유라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죠. 유라는 잠깐 손을 멈췄지만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만식은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봤죠? 이렇게 해야 말을 듣는다니까요. 세림은 무릎 담요를 팔에 낀 채 핸드폰을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정만식의 얼굴과 유라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어요. 장군 부인들의 대화 소리도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이번 납품건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돼요? 걱정 마세요. 다 알아서 처리될 겁니다. 세림의 손은 떨렸지만 녹화는 계속됐습니다. 유라는 테이블 정리를 마치고 다시 라운지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정만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모두들 건배합시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혔죠. 라운지 안은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림의 핸드폰 화면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유라는 구석에서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이 평범해 보이는 시설 관리 직원이 내일 이 부대의 사단장으로 취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운지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만식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옆에 앉은 군수업체 대표들은 정만식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군 부인들도 여기저기서 수다를 떨었죠. 라운지는 권력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한유라는 라운지 뒤편 복도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점검은 끝났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어요. 유라가 조용히 라운지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정만식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 거기서. 유라는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만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유라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귀 막혔어? 내가 부르는데 왜 대답이 없어? 정만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라에게 쏠렸어요. 유라는 조용히 정만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유라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 차분함이 정만식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까 테이블 정리할 때 잔을 깨뜨린 거 알아? 책임져야지. 유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잔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라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정만식은 코웃음을 쳤죠.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정만식이 유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요즘 직원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누가 교육시킨 거야? 장군 부인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대장님, 저런 애들은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건방지게 굴죠. 다른 부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골프공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말은 안 듣고. 부인들의 웃음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유라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죠. 정만식이 갑자기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리 와. 제대로 교육시켜줄게. 유라는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정만식은 유라를 라운지 중앙으로 끌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죠. 유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오세림은 무릎 담요를 팔에 낀 채 라운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어요. 세림의 손은 떨렸지만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정만식과 유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죠. 세림은 할머니 뒤에 몸을 숨기며 촬영을 계속했어요. 정만식이 유라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위로 잡아당겼어요. 유라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이게 교육이야. 알겠어? 정만식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만식은 유라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변을 둘러봤죠. 다들 봤죠? 이렇게 해야 말을 듣는다니까요. 장군 부인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직원 하나 목불이나 했네요. 한 부인이 말했어요. 저렇게 골프공처럼 이리저리 굴려야 정신을 차리죠. 다른 부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웃음소리는 계속됐어요. 아무도 이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유라는 눈을 떴습니다. 정만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유라의 눈빛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했죠. 정만식은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왜인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뭘 쳐다봐? 정만식이 유라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림의 핸드폰 화면에는 모든 장면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정만식이 유라의 머리채를 잡는 순간 유라의 표정, 장군 부인들의 웃음, 그리고 부인들의 대화까지 모두 녹음됐어요. 세림은 무릎 담요를 더 꽉 껴안으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정만식이 마침내 유라의 머리채에서 손을 뗐습니다. 유라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정만식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알겠지?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 부인 한 명이 유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정도면 됐죠. 이제 정신 차렸을 거예요. 다른 부인들도 동의했어요. 라운지는 다시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유라는 천천히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요. 복도로 나온 유라는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죠. 유라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4시간. 딱 하루만 더 참으면 됐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세림은 녹화를 멈췄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어요. 10분 분량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만식의 얼굴, 목소리, 행동, 그리고 장군 부인들의 대화까지 모두요. 세림은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라운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정만식은 여전히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웃음이 사라질 거예요. 세림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세림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확인했어요. 10분짜리 영상은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정만식이 한유라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 장군 부인들이 웃으며 떠드는 모습, 그리고 비리 대화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세림은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영상 편집은 간단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음성은 그대로 살렸어요. 특히 장군 부인들의 대화 부분은 자막까지 추가했습니다. 이번 납품건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되냐는 말과 다 알아서 처리될 것이라는 대화가 명확하게 들렸죠. 세림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요. 군 골프장 VIP에서 직원 머리채 잡아 흔드는 대대장 제목만 봐도 내용이 전달될 것 같았어요. 밤 11시 세림은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동시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명, 20명, 50명.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진짜 군인 맞아? 저 대대장 누구야? 세림은 화면을 지켜보며 세로 고침을 계속 눌렀습니다. 새벽 2시 조회수는 5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은 100개를 돌파했어요. 여성에게 저렇게 해도 되는 시대냐? 저건 폭행이잖아. 군대에서 이런 일이? 사람들의 분노가 댓글로 쏟아졌습니다. 세림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공유 버튼이 쉴 새 없이 눌렸죠. 새벽 4시 조회수는 15만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커뮤니티 게시판 첫 페이지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댓글은 2,000개를 넘었습니다. 저 대대장 신상 아는 사람? 군 골프 장갑 끼고 갑질하네. 저 부인들 목소리 들어봐. 비리 이야기하잖아. 사람들은 영상 속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부인들의 비리 대화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새벽 5시 언론사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온라인 뉴스 매체가 영상을 기사화했어요. 군 골프장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 고위 장성 부인들의 비리 대화 논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0만, 25만, 30만.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장군 부인들이 영상을 발견한 건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한 부인의 핸드폰에 지인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언니, 이거 봤어? 이 영상 속 목소리가 언니 아니야? 부인은 황급히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죠.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부인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폭발했어요. 이거 어떡해? 우리 목소리 다 녹음됐어. 비리 대화까지 다 들렸잖아. 부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신고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수십 개의 사이트에 퍼져 있었고 계속 복사되고 있었어요. 새벽 7시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군 골프장 폭행이 올라왔어요. 댓글은 5,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저 부인들 누구야? 비리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군납비리 냄새 진하게 나는데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만식도 영상을 봤습니다. 부하 장교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만식은 부하의 말을 듣고 급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한유라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 큰 소리로 호통치는 모습,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만식의 손이 떨렸어요. 영상 아래 댓글들을 읽어내려가는 정만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 대대장군 검찰에 신고해야 해 폭행죄로 처벌받아야지 저런 인간이 군인이라니 수천 개의 댓글이 정만식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정만식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영상은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국방부에도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담당 공보관이 황급히 장관실로 향했어요. 장관님, 군 골프장 관련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준석 장관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장관의 표정은 차가워졌어요. 이건 한유라 장군 아닌가? 공보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 결과 내일 취임하실 신임 사단장님이십니다. 노준석 장관은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조사에 들어가. 정만식 대대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파악해. 공보관이 대답했어요. 이미 군 검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한유라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참고 견디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눈빛. 장관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침 9시 70만, 10시 100만. 영상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뉴스 방송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 갑질 논란 장성 부인들의 비리 의혹 사건은 더 이상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누구이고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요. 사단장 취임식 당일 아침 부대 정문 앞은 분주했습니다. 장교들이 줄지어 서서 의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취임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병사들도 일찍부터 나와 행사장을 정리했죠. 평범한 취임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부터 퍼진 영상 때문에 분위기는 묘했어요. 장교들은 모두 영상을 봤습니다. 정만식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만식은 여전히 대대장이었고 그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다만 정만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편함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정만식은 취임식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영상을 보고 또 봤지만 해결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변호사도 난감해했어요. 영상이 이미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정만식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죠. 오전 9시 부대 정문에 검은색 의전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준석 국방부 장관이 내렸어요.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장교들은 깜짝 놀랐죠. 취임식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어요. 보통은 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참모장이 황급히 다가가 경례를 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노준석 장관은 짧게 대답했어요. 오늘 취임하는 사단장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말이야. 참모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임 사단장에 대한 정보는 극비였어요. 이름도 경력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모장도 오늘 취임식에서 처음 보게 될 거였죠. 노준석 장관은 취임식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서 있는 한유라를 발견했어요. 유라는 여전히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유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수군댔죠. 저 직원한테 왜 가시는 거야? 뭔가 이상한데? 장관이 유라 앞에 섰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장관을 바라봤어요. 장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라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유라도 작게 웃었어요.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스승과 제자처럼요. 정만식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국방부 장관이 저 여성에게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여성이 누구길래? 정만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관은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관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영상 봤어. 잘 참았더구나.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참지 않아도 돼. 내가 이 부대의 사단장이니까. 주변 장교들이 그 대화를 듣고 술렁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저 여성이 사단장? 말도 안 돼. 하지만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장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한편 취임식장 뒤편에서는 군 조사본부 요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군 골프장 라운지를 압수수색했어요. 라운지 곳곳에서 비리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류 뭉치, 계약서, 금품 수수 내역서, 모든 것이 박스에 담겨 증거물로 회수됐죠. 조사본부 팀장이 가장 주목한 건 라운지 창고에 있던 골프공 상자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골프공 상자였어요. 하지만 안을 열어보니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향응 명단이었죠.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명단에는 장군 부인들의 이름도 군수업체 대표들의 이름도 모두 있었습니다. 팀장은 명단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야. 조직적인 비리네. 옆에 있던 요원이 대답했어요. 정만식 대대장만이 아니라 위에도 연루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파야 해. 끝까지. 정만식은 취임식장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어요. 장교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대장님, 어제 그 영상. 쉿, 조용히 해. 정만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영상은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전국이 알고 있었습니다. 노준석 장관은 유라와 함께 취임식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교들이 길을 비켰어요. 장관은 참모장에게 말했습니다. 곧 시작하겠네. 참모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관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유라는 잠시 취임식장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머리채를 잡혔던 곳에서 멀지 않은 장소였어요. 유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유라는 이 부대의 책임자였어요. 유라는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만식은 멀리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가 단상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만식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어제 누구에게 손을 댔는지를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죠. 취임식은 곧 시작될 것이고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정만식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오전 10시 정각 취임식이 시작됐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고 부대 전체가 정렬했어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운동장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단상 앞에 줄지어 섰죠.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제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참모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37사단 사단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모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죠. 참모장은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노준석 장관이 귀빈석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장관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참모장이 다음 순서를 진행했죠. 이제 신임 사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취임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단상을 주목했어요. 대체 누가 올라올까?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습니다. 참모장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어요. 제37사단 신임 사단장 한유라 장군님 입장. 순간 취임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한유라?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상 옆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봤으니까요. 정복을 차려입은 한유라가 나타났습니다. 어깨에는 별 3개가 달려 있었어요.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유라는 똑바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어제 머리채를 잡혔던 그 여성이었어요. 라운지 직원으로 보였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별 3개를 달고 단상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장군 부인들이 객석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여자가? 부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제 키득거리며 웃던 바로 그 여성이 중장이었다니. 부인들은 서로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어제 나눴던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비리 이야기, 향응 이야기, 모든 것이 녹음됐었습니다. 정만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던 여성이 중장이었다니.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상관이었습니다. 정만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죠. 대대장님이 사단장님한테 그 짓을. 어제 영상 속 그분이. 한유라는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취임식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유라를 향하고 있었죠.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제37사단 신임 사단장 한유라입니다. 취임식장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유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취임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라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죠. 어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유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약한 사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어제 저는 군 골프장 라운지에서 대대장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취임식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유라는 정만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죠. 유라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군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부인들은 웃으며 저를 골프공처럼 이리저리 굴린다고 말했죠. 장군 부인들은 객석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숨고 싶었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부인들을 향했죠. 유라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인들은
비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군납업체와의 뒷거래, 향응수수, 금품거래,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이것이 이 부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계급장 없는 민간인을 함부로 대하고 뒤에서는 비리를 저지르는 것. 병사들은 숨죽이며 유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이 부대의 민낯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저는 실망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군인이라면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장군 부인이라는 이유로, 대대장이라는 이유로 골프 장갑을 낄 때만큼 자연스럽게 사람을 깔봤습니다. 유라는 정만식을 다시 쳐다봤어요. 그것이 어제 제가 목격한 현실입니다. 정만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넘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장교가 정만식을 부축했죠. 하지만 정만식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단상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누구도, 병사도, 민간인도 약자라고 해서 머리채를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유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단장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첫 번째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죠. 취임식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한유라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이 있었어요. 취임사가 끝난 줄 알았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는 모습을 봤죠. 무슨 말이 더 남았을까? 취임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만식 대대장의 행동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취임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장교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단독 범행이 아니라니 무슨 뜻일까요? 유라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군 조사본부에서 압수한 증거에 따르면 이 모든 비리의 배후에는 고위 장성이 있었습니다. 순간 취임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고위 장성?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이경무 중장입니다. 객석 뒤편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군인이었어요. 가슴에는 별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경무였죠. 이경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경무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유라는 이경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경무 중장, 귀가는 지난 3년간 군수업체로부터 총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유라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부실한 군납 계약을 승인했죠. 또한 정만식 대대장에게 지시해 골프장 라운지를 비리의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경무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경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증거는 있습니다. 귀간의 집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계약서,
귀간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그 순간 취임식장 연문이 열렸습니다. 군 조사본부 요원 5명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팀장이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이경무를 향해 걸어갔죠. 이경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짓이야? 하지만 요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팀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경무 중장, 이것은 귀간의 가방에서 발견한 뇌물 계약서입니다. 팀장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군수업체 대표 김모 씨와 작성한 계약서로 부실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경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요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간의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총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요원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입금 날짜와 군납 계약 승인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경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유라는 단상에서 이경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경무 중장, 귀간은 정만식 대대장에게 지시해 골프장 라운지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어요. 그곳에서 장군 부인들과 군수업체 대표들을 만나 비리를 저질렀죠. 향응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부실한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이경무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누가 날 모함하는 거야. 이경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팀장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것은 귀간과 정만식 대대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지난달 20일자 녹음 파일입니다. 팀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이경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만식, 다음 주 라운지에서 김 대표 만나. 5억짜리 건이야. 절대 실수하지 마. 정만식의 대답도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취임식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녹음 파일은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경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팀장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경무 중장, 귀간을 직권 남용 및 군납비리,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다른 요원들이 이경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경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이건 실수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요원들은 이경무의 팔을 잡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취임식장에 울렸죠. 이경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경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장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장이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군 내부에서 별세계는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죠.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노준석 장관이 귀빈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관의 표정은 엄숙했어요. 이경무 중장의 계급장을 즉시 박탈합니다. 군적에서도 제명하겠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경무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요원들이 이경무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경무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정만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만식도 이미 끝장난 표정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요. 유라는 단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취임식장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라도 내면
다들 놀랄 것 같았어요. 유라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것이 부정부패의 끝입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취임식장에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중장의 몰락, 대대장의 체포 예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을 것 같았죠. 이경무 중장이 끌려나간 뒤 취임식장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중장의 체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한유라는 단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취임식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더 있다는 말인가요? 장교들은 긴장했어요. 유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만식 대대장에 대한 조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유라가 서류를 펼치자 정만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식 대대장은 이경무 중장의 지시를 받아 3년간 비리에 가담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군수업체 대표들과 골프장 라운지에서 만나 향응을 받았고 그 대가로 부실한 납품을 묵인했습니다. 정만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군조사본부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정만식 대대장에 대한 조사 결과 비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팀장의 말에 취임식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가족까지? 정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팀장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정만식 대대장의 아들입니다. 팀장이 이름을 확인했어요. 정우진, 23세. 작년에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팀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하지만 조사 결과 부정 청탁이 있었습니다. 정만식 대대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 아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만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팀장은 계속했습니다. 군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정우진보다 성적이 높았던 3명의 학생이 탈락했습니다. 정우진의 장학생 자격은 즉시 취소되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정만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팀장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은 정만식 대대장의 부인입니다. 팀장은 이름을 읽었어요. 최영미 45세. 군수업체 향응 리스트에 이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취임식장의 시선이 일제히 정만식에게 쏠렸습니다. 정만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팀장은 리스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2년간 총 15차례 고급 식당에서 향응을 받았고 명품 가방과 귀금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총액은 약 3천만 원 상당입니다. 팀장은 서류를 넘겼어요. 최영미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증여세 탈루 혐의와 함께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까지 연루되다니. 정만식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팀장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정만식 대대장의 동생입니다. 팀장이 다음 서류를 펼쳤죠. 정만철 40세. 군수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만철은 형인 정만식 대대장의 지위를 이용해 군납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총 5천만 원을 불법으로 수령했습니다.
취임식장이 또 한 번 술렁였어요. 정만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생까지 이런 짓을 했다니. 팀장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만식 대대장의 처남입니다. 팀장이 이름을 확인했어요. 최성호 43세. 현재 소령으로 복무 중입니다. 같은 군인이라는 사실에 장교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최성호는 작년 진급심사에서 정만식 대대장을 통해 로비를 벌였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그 결과 부당하게 진급했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덮었어요. 최성호의 진급은 취소되며 군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만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연루되어 있었어요. 아들, 아내, 동생, 처남. 모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정만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유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만식 대대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만식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정만식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유라는 위에서 정만식을 내려다봤어요. 정만식 대대장, 귀가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폭행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유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죠. 군 조사본부 요원 2명이 정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만식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울렸죠. 정만식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닿았습니다. 정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만식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유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요원들이 정만식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정만식은 비틀거렸어요.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요원이 부축했죠. 정만식은 취임식장 구석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무릎 담요가 깔려 있었어요. 정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원들이 정만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만식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취임식장을 빠져나가는 정만식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권력을 휘두르던 대대장이 지금은 수갑을 찬 죄인이 되어 있었죠. 취임식장 문이 닫혔습니다. 정만식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충격은 여전히 취임식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목격한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을 겁니다. 정만식이 끌려나간 뒤 취임식장은 길고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중장과 대대장의 동시 체포, 비리에 연루된 가족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유라는 단상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취임식장을 둘러봤어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유라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유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유라는 단상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사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겪은 모욕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에 병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것, 무시당한 것,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였죠. 유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이곳에 만연한 불이었습니다. 유라는 취임식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계급을 이용한 갑질, 권력을 이용한 비리, 약자를 짓밟는 문화.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병사들은 숨죽이며 유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라는 계속 말했어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죠. 유라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약자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인의 본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장교들도 유라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유라는 주먹을 쥐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2명의 고위 장교가 체포되는 것을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유라는 단상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렸어요. 이제부터 이 사단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대우받지 않을 것입니다. 유라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병사도 민간인도 그 누구도 약자라고 해서 머리채를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유라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이 사단에서는 계급이 권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책임의 표시입니다. 유라는 가슴의 별을 가리켰어요. 별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유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유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계급이든 어떤 지위든 상관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노준석 장관이 귀빈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병사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도 따라 박수를 쳤죠.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취임식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유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유라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확고했죠. 유라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 저를 촬영해준 분이 계십니다. 오세림 양. 유라는 취임식장 뒤편을 봤어요. 세림이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세림은 깜짝 놀라 유라를 쳐다봤죠. 유라는 세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림 양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유라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세림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유라는 다시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일을 목격하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유라의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이 부대를, 이 군을, 이 나라를 바꿉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유라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변화를 느꼈죠. 부대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단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정의로운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유라는 주먹을 쥐었어요. 약자가 보호받고 강자가 책임지는 부대.
그것이 제가 꿈꾸는 부대입니다. 유라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힘찼어요.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장교들도 진심으로 박수를 쳤죠. 취임식장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유라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군악대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경쾌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취임식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군 골프장 비리 사건, 고위 장성 체포 신임 사단장의 통쾌한 일침군 내부 갑질 문화에 제동 기사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어요.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런 사단장이 필요했어. 진짜 군인다운 군인 대한민국 군대가 달라질 것 같다. 군 골프장에서 시작된 작은 폭발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정의의 대반전이 되었습니다. 한유라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어요. 변화의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제37사단을 넘어 정군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유라는 사단장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어제의 모욕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참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죠. 유라는 책상 위에 놓인 계급장을 바라봤습니다. 별 3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라는 다짐했습니다. 이 별의 무게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고요. 이 부대에서, 이 군에서 누구도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달빛인 생사연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